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거 재무회계 8주차 원격 강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4장 재고자산과 수익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 4장에서는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재고자산의 평가가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4장의 일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원가회계 교과목에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재고자산의 의미 분류해서 요게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자산,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통해서 기업은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게 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 현금을 받지 못하면 매출채권으로 기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동시에 재고자산을 제거하면서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회계처리를 통해서 매출 총이익이 계산될 수가 있고,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매출 원가의 결정이 매출 총이익을 확정시키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판매가 실제로 발생되어서 손해계산서에 수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측정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수익인식 기준의 핵심적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취득원가에 기초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외에 추가로 적가법에 따른 평가 및 감모손실 등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 교재 103페이지 보면 재고자산의 의의와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의의 및 중요성. 자, 재고자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 상품이나 상거래를 하는 상기업에서는 완성된 제품을 상품으로 매입을 해서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상기업의 재고자산은 상품이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 그리고 제조기업에서는 완성된 제품,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이죠. 그것을 재고자산이 한다. 또 제조기업에서는요,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재고자산, 이건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해서 제공품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죠? 제조기업에서는 제공품도 재고자산이다. 그리고 제조기업에서는 생산이나 용역에 제공될 원재료, 우리가 생산에 투입하고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도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학기 초에 기업의 종류는 제조기업과 상기업과 서비스기업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서비스기업은 기업의 특성상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고자산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를 하는 상기업에서는요, 제품으로 완성된 것을 상품으로 매입해서 상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하고 남아있는 그걸 갖다가 상기업의 재고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제조기업에서는 완성된 제품, 올해 단기에 다 팔고 남아있는, 제품 창고에 남아있는 제품의 재고, 그것은 재고자산이고, 또 제조기업에서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 중에 있는 그런 재고자산, 제공품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제공품도 제조기업에서는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생산이나 용역에 사용될 원재료를 생산에 투입하고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거, 그것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상기업에서는 상품이 재고자산이 되고, 제조기업에서는 제품과 제공품과 원재료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재고자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은 바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보유 목적은 유형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왜 중요한가?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재 30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를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자꾸 페이지가 많아지고 또 중복되고 해서 30페이지 보면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실제 공시 사례가 나와 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왼쪽 차변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변 위에 유동자산 부분에 유동자산의 맨 밑에 계정하면 보면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유동자산 총 금액이 10,745인데 재고자산이 2,518이에요. 대충 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유동자산의 4분의 1 정도가 재고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일반 제조기업의 그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교재 31페이지 보면요. 아모레 퍼시픽 주위에 포괄손해계산서가 있죠. 포괄손해계산서 제일 위에 까맣게 매출액, 기업의 총수익 금액 36,707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매출원가죠. 매출액은 36,707인데 매출원가가 11,550이고 매출익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은 25,157이에요. 이 매출원가가 만약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매출원가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적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 그리고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매출 또는 판매가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 다음에 과도한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회비용의 부담 문제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재료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다른데 그죠?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원재료 재고에 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기회비용이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게 되고 또 재고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나 재고자산의 관리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똑같은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성격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에서 부동산을 땅을 갖다가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 토지는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조기업에서 보유하는 공장용 부지 이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죠. 이럴 때는 유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상승을 고려해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땅 1000평을 1억 주고 사놓으면 한 2, 3년 지나면 한 1억 5천까지 오를 수 있겠다. 그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뭐가 될까요? 예, 투자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재고자산, 똑같은 토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도 될 수 있고 투자자산도 될 수 있다 하는 거 참고로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재 104페이지. 자, 상품 매매업, 상기업에서는 그죠? 고객에게 단순히 팔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자산, 상품을 구입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상품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보통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원재료는 아직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재료고 제공품은 생산 공정에 투입된 재료의 원가를 의미하고 또 투입된 노무비의 원가, 그죠? 노무비의 원가 그리고 생산 공정에 사용된 각종 간접비. 자, 우리 제조 원가의 3요소 하면은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료 원가는 직접 추진이 가능하면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노무원가,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된, 그죠? 생산직, 직원들의 지불되는 임금은 직접 노무원가. 또 생산직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죠? 팀장이나 부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간접 노무원가로서 제조 간접원가에 계산된다. 그리고 그 외에 재료원가나 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 경비는 그 특성상 모두가 제조 간접원가에 그죠?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노무원가 그리고 생산 공정에 사용된 각종 간접비로 구성이 되고 생산이 완료돼 가지고 그죠? 생산이 완료돼 가지고 제품이 완성되면은 제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제조와 관련된 저자산의 원가 흐름은 바로 이런 그죠?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선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리고 매입한 원재료를 그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라인에 투입했다. 생산 공정에. 그러면 직접은 직접 재료원가, 간접 재료원가는 제조 간접원가로. 다음에 노무비도 직접 노무원가는 제공품에 직접 대체를 하고 간접 노무원가는 제조 간접원가. 그리고 모든 요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경비는 특성상 모두가 제조 간접원가라 그랬다. 그죠? 따라서 제조 간접원가는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제조경비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제공품 단계에서 완성이 되면은 제품 계정의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죠? 이때 완성된 제품 중에서 매출한 제품의 원가는 바로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아까 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1페이지 오면 아모레 퍼시픽의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 포괄손익계산서 공시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제일 위에 매출액 36,707이 되어 있고 요 매출에 들어간 매출원가가 11,50 되어 있고 매출액 36,707에서 매출원가 11,50을 차감하면 매출을 통해서 총 벌어들인 돈 매출 총이익 25,157이 발생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매출원가를 갖다 계산할 적에 우리 재고자산을 갖다가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매출원가가 떨어지게 되죠. 낮아지게 되죠. 낮아지면은 매출이익에서 매출원가가 떨어지니까 매출 총이익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늘어나죠. 이렇게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도 매우 엄청난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되어가 있고요. 다음에 그 상품 매매, 상기업에서는 상품을 매입해서 매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된 상품의 원가는 매출원가로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저자집을 잠깐 보면은 재고자산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회계 처리는 이를 고려해야 된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원재료 우리가 매반 원재료를 갖다가 생산 공정에 투입하게 되면 이런 분기를 하게 됩니다. 원재료를 구입할 때는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기록이 되지만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순간 그 투입된 원재료는 대변의 대체 분기를 통해서 대변에 기록이 되고 그것은 원재료비라는 비용으로서 제공분 계정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다음 또 이렇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총 투입된 제조원가 그죠? 이것이 제공품 계정에 대체가 되었다가 다시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은 제품 계정으로 제공품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이렇게 대체 분기가 된다는 거. 뭐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다 드렸다 그죠? 대체 분기의 의미도 얘기를 하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완성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대변의 수익의 발생으로서 매출 얼마 그리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또 만약에 현금을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매출 채권이 되겠죠. 매출 채권도 역시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제품 중에서 판매된 제품은요 그 제품의 매출원가로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에
매출 원가로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 하는 거. 이 흐름 부분은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체분기라는 의미 그리고 요것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을 보면요. 재고자산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재료를 봅시다. 원재료 재고자산이다. 그죠? 원재료 기초재고가 뭐죠? 작년 회계연도 말에 우리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게 올 당해 회계연도에는 기초재고로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거기다가 당기에 매입한 원재료를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판매 가능하거나 또는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원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판매 가능 원가, 만약 우리가 상계비라 그런다면 판매 가능 매입원가. 그래서 판매된 것은 매출 원가로 남아있는 상품은 기말 재고로서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요 재고자산, 그죠?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량 곱하기 재고자산 가격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파악할 적에 또 금액을 산출할 적에는 수량도 필요하고 재고자산의 금액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품 매매업하고 제조업의 재고자산을 함께 설명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은 상품 매매업, 상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기업 기준으로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의 기본은 어떻게 하는가? 자,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할 적에는 첫 번째 우리 교재 105페이지를 보면 다른 모든 자산의 구입과 마찬가지로 상기업에서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는 재고자산의 매입 시 그 취득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부터 시작합니다. 재고자산의 판매 시에는 인도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상기업에서는. 자, 여러분들 취득원가 하게 되면요.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자동으로 기말 재고액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장부상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제 재고조사법이 있다.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입고나 또는 출고, 매입이나 생산의 투입 또는 판매가 있을 때마다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계정에서 변동을 계속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분기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기업에서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그것은 상기업에서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 첨가되기 때문에 차변에 재고자산. 다음에 우리가 현금을 받으면 현금. 상품 대금을 받지 못했으면은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현금 지불하지 못했으면 매입 채무, 부채의 증가로서 대변에 또 현금으로 지불했으면 자산의 감소, 매입 채무라는 것은 부채니까 부채 증가로서 대변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판매를 했다. 그러면 대변에 수익의 발생으로서 매출, 그리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자산의 증가로서 또 현금을 받지 못하고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외상 매출이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발생되었다. 그죠? 자산의 증가로서 사변에 기록이 되고 구입할 적에 요 재고자산은 대변의 대치분기가 되고 요 재고자산은 바로 매출에 대한 원가로서 사변에 그죠? 기록이 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T계정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이렇게 T자로 해서 약식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로 활용하는 그런 계정을 T계정이라고 합니다. T자. 그죠? T계정이라고 한다. 자, 재고자산 계정. 자, 재고자산 계정 T자. T계정을 활용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정렬한 표현은 장부에 옮겨 적는다. 포스팅 개념이라 그랬다. 그죠? 그리고 재고자산. 자, 작년 회계연도 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기초 재고 금액이 20만원이다. 정기월. 전 회계 연도에서 이월된 거. 그죠? 그것은 단기의 기초 재고 금액이다. 그죠? 정기, 2월. 그래서 단기에 또 매입한, 상품의 원가 180만원. 합치면은 뭐죠? 판매 가능한 상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로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 가능 상품은 200만원씩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판매된 상품의 원가 170만원. 그 나머지기는 뭐죠?
예, 바로 기말 재고 금액으로서 차기에 이월할 그죠? 그런 기말 재고 금액으로서 이렇게 평가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 계산할 적에 매출원가를 먼저 계산할까요? 아니면은 기말 재고 금액을 먼저 파악을 할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200만원에서 기말 재고 금액 차감한 것을 갖다가 매출원가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서는 수량과 그리고 단가를 고려한 금액을 동시에 반영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기말 재고 금액의 추가 고려사항은 평가 손실이라는 거, 감모 손실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계속 기록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도 병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평가 손실 같은 거, 감모 손실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다, 그죠? 그렇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다 언급했던 부분이고 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는 그 계속 기록법, 상품을 매입할 때, 판매될 때, 또 매입할 때, 판매될 때마다 그때 기록하는 걸 갖다가 계속 기록법이라 하는데, 실지재고조사법, 할 적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죠? 이때는 상품을 구입할 적에는 매입계정을 활용합니다. 실질재고조사법이 뭔가 하면, 회계연도 말에 실제 우리가 판매되고 진열장이나 상품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이 얼마인가 파악을 합니다. 그걸 갖다 실제로 파악한다라고 얘기해서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기록부만 가지고는 재고 감모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그죠? 좀 불합리한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보통 기업들은 계속 기록법도 해 나가면서 실질재고조사법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거. 재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재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죠? 한다는 거.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할 적에는 구입할 때 매입 계정, 자 상품을 구입했으면 매입 얼마, 현금 지불하면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얼마, 만약에 상품 대금을 지불 못했으면 매입 채무, 그죠? 부채 발생으로서 부채가 증가되었으니까 대변에 기록한다. 판매될 시기는 수익의 발생으로서 매출, 그죠? 그리고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자산이 증가되었다. 자산. 그리고 만약에 매출하고 상품 대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역시 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증가로서 매출 채권 차별이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매출원가 계정을 이용할 적에는 결산 수정 분계를 반드시 해주게 됩니다. 기말 수정 분계를. 그래서 기초 재고, 기초 상품 남은 것은 그죠? 매출원가에 대체를 시켜주고 단기에 매입한 것도 전부 매출원가에 대체를 시켜줍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기말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자산을 그죠? 기말 재고자산 부분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매출 원가는 비용인데 왜 대변 기록이 되느냐 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계속 기록법의 회계 처리는 우리 교재 105페이지에 있고요.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의 회계 처리는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이 교재를 참고로 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매출원가의 계산은 매출원가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매입 또는 집합손익 계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여러분 집합손익 계정 우리가 다 리포트 해봤다 그죠?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실과 이익에 관련되는 모든 걸 합쳐놓은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를 잠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하지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손익 계정과 매입 계정을 이용한 매출원가 산정은요. 자, 집합손익 계정을 이용했을 때 또는 매입 계정을 이용했을 때 방법입니다. 기초 이월대에서 기초로 재고로 남아 있는 그죠? 대체할 상품의 분계는요. 사변의 집합손익 그리고 이월된 전 회계에서 이월된 기초 재고자산은 대변의 재고자산으로서 대체 분계를 합니다.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을 경우에 그죠? 사변에는 집합손익 계정에 되고 매입 부분은 그죠? 매입 부분은 대변의 대체 분계가 됩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를 인식할 시기는 사변의 재고자산,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그리고 대변의 집합손익 계정이 그죠? 기록됩니다. 그리고 집합, 사변으로 기록되다가
기말 재고로 할 적에는 대변에 기록이 된다 하는 거. 매입 계정을 이용할 적에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다 그죠? 재고자산이 증가. 차변에 매입 그리고 대변에는 기초자산 이율됐던 부분도 전부 다 매입 계정에 합쳐줍니다. 그리고 매입 금액에 대체할 적에는 이미 매입으로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붕괴할 필요가 없다 그죠? 집합 손해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말 재고로 인식할 적에는 요 매입의 차변에 있던 재고자산을 대변으로 대체 붕괴를 하고 기말 재고자산 부분만 재고자산으로서 차변에 기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 1강은 요 정도 선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